쓸모아. 일본이 미국과 맺은 군사적 관계와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양국이 평화조약을 체결하기는 힘들다. 지난 5일 러일 정상회담에서 푸틴이 아베에게 한 말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향후 평화조약이 맺어지기를 희망하지만 양국은 오랫동안 지속된 입장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며 불행하게도 군사와 국방,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 등 일본이 제3국과 맺은 관계 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일본은 쿠릴 열도를 둘러싸고 여전히 영토 분쟁 중입니다. 러일 양국은 아직도 2차 세계대전 이후로 70년이 넘게 평화협정을 맺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일본은 러시아에게 평화조약을 맺으려면 쿠릴 4개 섬을 줘야만 한다는 단서를 달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푸틴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푸틴은 아베와 정상회담을 반나절 앞두고 특별한 가동 기념식에 참가했습니다. 일본이 그토록 달라고 하는 쿠릴 4개 섬 중의 하나인 시코탄에 신설된 수상 가공 공장 가동 기념식에서 중계 영상으로 참가한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총리나 강요에게 일임하지 않고 직접 쿠릴 4개 섬 행사에 참가한 것은 이례적인 행보로 교도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쿠릴 4개 섬 개발을 강조하며 일본을 압박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같은 행보는 쿠릴 열도를 달라고 하는 아베에게 푸틴은 보란듯이 기선제압을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일본 내에선 푸틴의 영상을 보고 발칵 뒤집혔고 임기 내 쿠릴 열도를 반환받겠다고 큰소리친 아베는 큰 망신을 당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푸틴을 우회적으로 경고하며 아베에게 쿠릴 4개 섬을 넘보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러시아가 쿠릴 4개 섬 반환을 거부했는데도 아베가 희망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푸틴은 1990년대 후반 2001년에 가진 러일 정상회담에서 2개 정도는 돌려줄 수 있다는 뜻을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주민들과 극우파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듣고 푸틴은 말을 바꿨습니다. 푸틴은 절대로 쿠릴 4개 섬 중 하나도 줄 수 없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일본 아베에게는 이 같은 푸틴의 행보가 아직도 반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게 만드는 희망 고문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최근 러시아는 일본과 경제협력을 강화해 미국과 서유럽의 경제 제재와 유가 하락으로 입은 경제적 타격을 일정 부분 회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일본과 경제협력을 하려면 아베는 항상 쿠릴 열도 문제를 꺼내들기에 2016년 푸틴은 아베에게 쿠릴 열도에서 공동 경제 활동을 하게 하는 논의를 시작해 주었습니다. 푸틴은 쿠릴 열도에 대한 영유권을 줄 수 없지만 경제활동은 하게 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러시아와 일본 중 어느 나라의 법률을 적용할지 등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쿠릴 4개 섬을 절대 포기 못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이 탐을 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쿠릴 4개 섬은 세계 3대 어장 중 하나로 어적 자원이 풍부한 오호츠크의 어장에 속해 있습니다. 쿠릴 열도 주변의 대륙공에는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고 히토리를 포함해 금은, 황 등 속의 광물 매장량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쿠릴 열도는 군사적으로 큰 가치를 지닙니다. 러시아의 이곳은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극동의 전략 요충지로 푸틴을 일본에게 돌려줬을 때 미국이 주둔할 수 있다며 절대로 내줄 수 없다는 이유를 들기도 했습니다. 아베는 쿠릴 열도가 반환돼도 미국 배치는 일본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재래식 중거리 미사일에 한국과 일본 배치 가능성을 두고 푸틴은 불쾌감을 표시하며 미국과 군사협력 관계에 있는 일본을 압박했습니다. 푸틴은 동방경제 포럼에서 일본과 평화조약 체결 협상은 어렵다고 하고 있지만 한국과는 손을 잡았습니다. 한국의 소재 부품 국산화를 돕겠다고 하며 공동투자펀드 설립을 검토하고 한러 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러시아와 6조 원의 LNG 운반선을 계약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쿠릴 열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다가 지금은 찍소리 못하는 상황이어서 그 내용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쿠릴 열도 분쟁이란 쿠릴 열도 20여 개 도서 중 4개 섬을 둘러싼 일본, 러시아 간 영유권 분쟁을 말합니다. 일본 홋카이도와 러시아 캄차카 반도로 있는 수십 개의 쿠릴 열도 도서 중 최남단의 2개, 에토로후, 쿠나시리와 홋카이도 북쪽의 2개 섬, 하버마이, 시코탄을 말합니다. 1905년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영유권을 확보했으나 제2차 세계대전 후 소련이 지배하면서 일본의 영토 망언이 시작됐습니다. 쿠릴 열도 영토 분쟁이 격화됐던 때는 1855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본이 막 개항을 시작한 시기로 러일 화친 조약으로 일본 영토가 됐었고 1875년에는 일본은 사할린의 영유권을 포기하는 대신 쿠릴 열도 전체의 영유권을 보장받는 사할린 시사마 교환 조약을 통해서 쿠릴 열도를 확보하게 됩니다. 쿠릴 열도는 지하 자원이 풍부하고 지정학적으로 전략적 가치가 높은 곳이어서 러일 양국은 양보할 수 없는 첨예한 지역인 것이죠. 보시다시피 지도상 보시면 위치적으로도 사할린과 쿠릴 열도는 양국 간 어느 쪽에 속하는지 구분이 애매한 상황입니다. 이후 1차 세계대전 말기에는 러시아가 공산혁명에 정신없던 혼란기에 사할린 일부까지도 일본은 점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945년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은 패망했고 카이로 선언에서 폭력 및 강요에 의해 착취한 모든 지역에서 일본을 구축한다라는 규정에 의거해 1945년 2월 얄타 협정에서 전쟁 이후 구소련에 양도되었고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의해서 쿠릴 열도에 대한 모든 권리와 소유권, 청구권을 일본은 포기해야 했고 현재까지 러시아가 쿠릴 열도의 치료 지배 중입니다. 러시아는 그 이전에 체결한 조약은 자동 폐기됐음을 주장하며 전쟁 전 이곳에 거주하며 살던 일본인들을 전후 모두 쫓겨났습니다.
결국 쿠릴 열도는 러시아 영토로 다시 편입된 것이죠. 그런데 일본은 쿠릴 열도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도발을 벌여왔던 것입니다. 일본은 근대 이전 쿠릴 열도 지역의 역사적, 민족적 관련성 등을 근거로 해서 쿠릴 열도의 반환을 주장하며 이 망언을 70년 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러시아 정부는 핵 전략 폭격기 Tu-95를 출격시켜서 2008년, 2012년 두 차례 일본 상공 인근을 비행하게 했습니다. 이에 일본이 항의하자 러시아 측은 일본 영공은 침범하지 않았다, 국제법에 따라 훈련 중이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실은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러시아 군사 전문가는 이후 중국의 황구시보와의 인터뷰에서 설명했습니다. 당시 일본에 접근했던 전략 폭격기는 쏴기 위한 용도는 아니었다. 그러나 러시아는 1000km 떨어진 곳에서 핵탄두 미사일을 날 수 있으며 러시아 공군은 20분 이내에 일본을 지구상에서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정부의 이러한 행보 이후에는 쿠릴 열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망언과 도발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일본은 역사상 볼 때 끊임없이 침략을 일삼고 영토 확장에 대한 야욕과 이러한 분쟁을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목도하게 되는데요. 최근 일본 정부는 강대국 중국과 러시아의 해상과 항공상 일본 영공 침범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응 없이 조용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도발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독도 훈련 강화 등 이러한 강경 대책이 이들의 행보에 어떠한 반향을 보일지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똘포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무역 규제로 인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핵심 소재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 12일 러시아 정부가 한국 정부에게 에칭가스라고 불리는 불화소 공급을 제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러시아 측에 따르면 일본보다 더 순도가 높은 불화소를 공급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아베 총리는 당연히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갈등 사이에 별다른 말이 없었던 트럼프 미국 정부도 이런 소식에 갑자기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과연 현재 어떻게 된 상황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잡다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잡시광입니다. 러시아가 외교 채널을 통해 불화소 공급을 제한했다는 소식을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12일 브리핑에서 러시아 정부로부터 우리 정부 측에 불화소 공급 관련 내용을 전달한 바가 있다면서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러시아 측에서는 자신들의 불화소가 일본 제품보다 고순도이면서 고품질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는 대안이 생긴 것이라서 굉장히 다행입니다.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진 것은 없지만 일본의 반도체 수출 제재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어느 정도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는 길이 생긴 것 같습니다. 불화소란 불산이라고도 불립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접하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는 염화수소, 즉 염산은 자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불산은 3대 강한 산으로 알려진 염산, 질산, 황산보다 더 반응성이 막강해 훨씬 더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불화수소는 반도체를 원하는 모양대로 그리는 식각과 세척 과정에 주로 쓰입니다. 원재료인 실리콘 웨이퍼 투입부터 완제품까지 700여 개에 이르는 반도체 생산 공정 중 100번 정도 사용되는 주요 소재인데요. 여러 공정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다 보니 필요한 순도도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불화소의 국가별 수입 비중은 중국이 46.3%로 가장 컸습니다. 그 다음으로 일본이 43.9%, 대만이 9.7%, 인도 0.1% 등이었는데요. 물론 중국산 불화소는 가격이 저렴한 편으로 수입 비중이 높긴 합니다. 하지만 일본산 불화소만큼 고순도가 아니기에 민감한 공정에는 쓰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초고순도의 일본산 불화소가 규제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일본보다 더 고순도의 불화소를 공급할 수도 있다는 소식에 일본에서도 깜짝 놀라서 반응을 했다는데요. 일본의 고고통신은 러시아의 불화소 공급 가능성에 대해 집중 조명했습니다. 고고통신은 관련 기사를 통해 불화소 자체는 소규모 연구소에서도 제조가 가능하지만 고순도 제조법 특허는 모리타 공업에 있다면서 러시아가 초고순도 불화소를 제조할 수 있다고 해도 일본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는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하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러시아의 불화소 공급 소식에 반응을 보인 것일까요? 하필이면 이때 미국 정부가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 따른 한일 갈등과 관련해 한미일 3국의 관계 강화를 위해 한일 양국과 협력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미 정부가 한일 간 중재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되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실 러시아가 한국과 일본 사이에 개입을 한다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소에도 미국은 중국을 계속 견제하면서 러시아도 같은 선상에 놓고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일각에서는 러시아의 개입은 미국의 한일 간 중재를 더 부추길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미국 측 중재 요청을 위해 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번 조치는 한일 관계 및 한미일 3국 협력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국을 방문하면서 미국 측에서 한미일 고위급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언론에서조차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빨리 중재하라고 재촉하는 등의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한일 관계가 최근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된 것은 한미일 삼각 동맹의 중심축인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중재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트럼프를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이유가 어쨌든 간에 이번 일본의 무역 규제에 대해 미국 측이 중지를 해준다면 이번 수출 규제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러시아산으로 일본산 소재를 대체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긍정론과 함께 고품질과 생산 안정화 기간 등을 감안할 때 러시아산으로 변경이 쉽지 않다는 신중론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러시아의 불화소를 실제 기업에서 테스트해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적인 여론들이 많습니다. 러시아산 불화소의 품질을 알 수 없어 일본 제품을 대체할 수 있을지 판단이 어렵다는 것인데요. 일본산 불화소가 순도가 높기로 유명한 것은 사실입니다. 반도체 공정 중 가장 민감한 곳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반도체 공정에서는 소재의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약 700여 개에 달하는 수많은 공정 중 불화소의 순도의 작은 오차로 인해 조금만 차질이 생겨도 생산된 모든 반도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생산할 때까지 문제가 없어도 사용 중 불량이 발생한다면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신중을 가해야 하는데요. 일단 적어도 4-9 이상의 고순도 제품이어야 일본산 제품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러시아산의 불화소가 일본산만큼 초고순도를 보장한다고 해도 실제 공정에 사용 가능할지 판단하는 품질 테스트조차도 최소 2달이 걸린다고 합니다. 또한 이를 생산 라인까지 적용하는 것은 더 오래 걸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러시아산을 일본산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는 지적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일 갈등 상황이 점점 고조되는 가운데 앞으로 더 관심있게 지켜보고 소식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잡다한 지식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놓으시면 더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